안녕하세요. 산업화와 전쟁 그리고 전염병의 첫 번째 강의인 콜레라와 역학연구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염병은 콜레라인데요. 일단 콜레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17세기에 나타났던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에이브러임 혼디우스라는 화가가 그렸던 그림인데요. 영국의 템즈강이 17세기 동안 얼어 있었던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사람의 키보다 훨씬 더 높게 저렇게 얼음이 얼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17세기에 찾아왔던 이런 빙하기를 우리가 보통 역사학자들은 소빙기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빙하기 이후에 가장 추웠던 시기를 뜻하는데요. 이 시기에 이렇게 갑자기 지구가 추워지게 되면서 실제로는 인간 생활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러한 변화들이 실제로는 인간의 생활상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전염병 같은 것들을 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소빙기 기후변화는 그래프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이후에 지구는 점점 더 따뜻해지기 시작했다가 1400년부터 점점 더 지구가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1700년대 지구가 가장 추웠던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학자들이나 지질학자 또는 기후학자들이 보통 소빙기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에 나타났던 작은 빙하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빙기 시대의 기후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생활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시기에 나타났던 가장 커다란 변화 중에 하나는 추위가 찾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추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기존의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로 목재를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목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는 목재를 더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목재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시기에 나타났던 새로운 대체 에너지가 바로 일성탄인데요. 실제로 17세기에 석탄이 처음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됐던 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기원 전부터 시작해서 쭉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석탄을 일종의 에너지원이라든가 또는 철을 재련하는 그런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랬다가 실제로는 1200년대, 1300년대 영국에서는 석탄을 사용했을 때 대기오염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실제로 석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가 17세기 소빙기라고 하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석탄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고생대 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대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나타났던 식물들이 화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런 화석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석탄이라든가 석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변화했던 그런 시기를 의미하는데요.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석탄이 훨씬 더 풍부했었고, 특히나 노천이라고 하는 지면에 석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시기에 영국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손쉽게 석탄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노천에 이렇게 널려있는 석탄을 이용하기 시작하다가 이런 석탄들이 고갈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땅속에 묻혀있는 석탄을 이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땅속에 묻혀있는 석탄을 이용할 때 사람들이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땅속에 흐르는 지하수를 어떻게 퍼올릴 것인가 라는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땅속에 지하수를 퍼올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개발했던 것이 바로 증기기관인데요. 흔히 우리는 제임스 와트가 개발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증기기관은 그 당시 제임스 와트뿐만 아니라 뉴커먼이라든가 기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실제로는 개발했던, 그래서 와트가 그런 증기기관의 여러 가지 단점들을 보완해서 실제로 업그레이드 시켰던 그런 어떤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기기관이 개발되고 실제로 땅속에 있는 석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채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증기기관을 사용해서 만들어낸 열 에너지를 이제는 선박이라든가 기차라든가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실제로는 동력을 읽어내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시작하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는 게 바로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그 원동력을 이용해서 그 원동력을 활용해가지고 실제로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에서 이용했던 산업혁명이 시작됐던 그런 사진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 이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보통 물건을 만들게 되면 집에서 소규모의 노동력이 모여가지고 작은 규모로 물건을 만들었던 흔히 말하는 간의 수공업이라는 것이 유행했다면, 이제는 석탄을 사용한 이후에는, 증기기관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의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농촌에서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도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 당시 영국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의 가장 큰 목적은 인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의 어떤 적극적인 교역이라든가 또는 물자 교류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의 동북부 지역을 특히나 중심으로 자, 영국은 인도에서 이제 생산되는 향신료라든가 그 당시 면직물이라든가 아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물품들을 인도로부터 영국에서 가져와서 실제로 영국을 부유한 그런 국가로 만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도에서 이제 벵갈이라고 표시된 지역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도의 고유한 풍토병이 굉장히 빈번했던 그런 지역인데요. 자, 이런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인도 벵갈 지역과 그 이하 남쪽 지역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을 오갔던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동과 더불어서 실제로 인도의 토착 풍토병이 영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대표적인 전염병이 바로 콜레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인도의 상관을 개설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인도의 풍토병이 이제 영국에서도 발생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영국에서 가장 먼저 콜레라가 발생했던 시기는 1832년입니다. 1832년에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콜레라가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 전염병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포스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잠을 잘 자야 된다든가 또는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된다라든가 자, 이런 어떤 방식들을 통해서 이제 콜레라를 통제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 콜레라로 인한 뭐 주 또는 뭐 달에 발생하는 그런 사망률이 점점 더 이렇게 치솟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를 굉장히 극심하고 사실 치명적인 그런 전염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콜레라 환자는 이렇게 이제 콜레라는 보통 이제 탈수라든가 또는 설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수반하는 급성 열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콜레라에 걸리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분을 전부 다 이제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되면서 저렇게 바싹 말라가는 저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열성 전염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염병을 한 번도 사실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라든가 공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1830년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영국에서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실제로는 도시의 공장에서 폐수라든가 오염된 하수라든가 자, 이런 것들을 템즈강으로 함부로 방출하기 시작하고 템즈강이 오염되면서 이제는 강이 오염되었을 때 실제로 이렇게 오염된 물 때문에 실제로는 콜레라가 발생한다는 그런 사실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행성 전염병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는 뭐 우물에 독을 탄다라든가 또는 이제 공기가 실제로는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템즈강이 오염되고 이런 오염된 물을 식수로 마셨기 때문에 전염병에 감염된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한 유명한 의사가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염된 공기 때문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바로 미아즈마 가설인데요. 이 미아즈마 가설이라는 것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잘 알려진 고대 그리스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 시절부터 실제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유럽을 지배했었던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존 스노우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당시 유행했었던 히포크라테스 이런 미아즈마 가설을 뒤엎고 오염된 물을 마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콜레라에 걸리는 것이다 라는 가설을 내세웠고요. 그 당시 이제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어요. 자신이 조사한 이제 그런 집들을 전부 다 지도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던 집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요. 자, 그 발견이 바로 브로드웨이에 있었던 저 펌프에서 물을 가져다 마셨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 존 스노우는 오염된 공기를 통해서 콜레라라는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물을 통해서 실제로는 세균이라는 걸 통해서 전염병이 감염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밝혀내기 시작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학 연구라고 하는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왜 전염병이 발생하게 됐는지 이 전염병이 발생하게 된 사람들의 실제로는 이제 뭐 증상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뭐랄까 어떤 모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실은 지역에 몰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어떤 의학적으로 연구하려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근대 의학적인 방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콜레라는 우리가 이제 근대 의학이 발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동력이자 계기를 제공해줬던 그런 어떤 대표적인 유행성인 전염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전염병이 공기가 오염되거나 또는 이제 우물에 독을 타거나 이런 어떤 나쁜, 실제로는 공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는 미아즈마 가설이 지배적이었었습니다. 이런 미아즈마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히포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유럽을 지배했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1000년 이상 유럽을 지배했었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은 이런 미아즈마 가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히 도전하거나 또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사실은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비판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던 것이 바로 이제 콜레라라고 하는 어떤 유행성 전염병은 계기로 나타났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콜레라라고 하는 유행성 전염병은 17세기에 나타났던 기후변화, 특히 소빙기에 나타났었던 어떤 추위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대대적으로 사실은 유행했던 그런 전염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세기 소빙기 때문에 실제로는 영국을 비롯해서 많은 지역에서는 과거에 사용했었던 목재 대신에 실제로는 석탄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이제 원료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석탄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증기 엔진이라고 하는 새로운 동력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동력을 새로운 어떤 산업이라든가 다른 어떤 분야에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실제로는 농촌에서 도시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도시의 환경이라든가 또는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이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공장에서 더 대규모로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실제로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라든가 폐수라는 것들이 주변의 많은 강으로 이제 무분별하게 흘러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템즈강은 굉장히 이제 오염된 그런 하수들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영국인들은 이제 식수원으로 삼는 그런 강들이 오염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은 그 당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에서 영국으로 실제로 이동했었던 콜레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확산되는데 굉장히 어떤 중요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실제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나타났던 새로운 형태의 어떤 에너지원의 변화, 그리고 실제로는 산업혁명이라는 것, 그리고 이 시기에 나타났었던 다른 지역과의 어떤 적극적인 교류라든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원래 이 지역에 나타나지 않았던 다른 지역에서 나타났던 그런 전염병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존 스노우가 역학 연구를 통해서 콜레라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이제 과거의 미아즈마 가설이 잘못됐다는 것을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근대 의학이 발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콜레라와 역학 연구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